안녕하세요. 민중미술 사회문제를 이야기하다 전시 발표를 하게 된 김민기입니다. 전시는 총 4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미술 사회문제를 이야기하다 전시회장의 전체 모습입니다. 총 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 오른쪽 벽면을 보시면 전시 소개와 민중미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전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수한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80년대 이전의 미술들은 여전히 자연주의적 관조에 안주하거나 서구 모더니즘류의 형식주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이러한 현실 도피적인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80년대 민중미술에 관한 전시입니다. 80년대 민중미술의 운동 시기는 민족미술협의회가 결성된 시점인 1985년을 전후로 하여 소집단 운동이 전개된 1980년 전반기와 민족미술협의회의 결성 이후 급속하게 사회변혁 운동으로 변모해 나간 1980년대 후반기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중미술 사회문제를 이야기하다는 1980년대 전반기에 등장한 소집단들을 중점으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중미술이 등장하고 소집단 운동이 전개되는 배경을 소개하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민중미술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중미술은 1980년대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생산되고 자극되었습니다. 당시 미술운동 사상 가장 많은 이론가들과 미술가들이 참여하며 사회 비판적인 리얼리즘 미학의 성취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중미술은 민중들의 전통적인 미술 탐구를 통해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주의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중미술이 등장하던 시기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한국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노력들이 민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통해 드러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나름의 대안을 강구했던 사회 속에서 현실 자각과 예술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며 민중미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전시실에서 제1부 현실과 발언, 2부 광주자유미술인협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실 입구의 바로 왼쪽 벽면에는 제1부 현실과 발언 소집단의 등장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중미술운동을 선도했던 현실과 발언은 1979년 미술계도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원동석의 발의로 결성되었습니다. 4.19 혁명 20주년을 맞이하여 미술인들도 그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원동석의 주장은 이러한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윤과 같이 신중한 입장을 지녔던 이들은 미술의 내부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미술이 현실을 말하고 이면의 모순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 사회가 당면한 도시화의 문제, 한국 사회와 문화의 식민적 현실을 다루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실과 발언의 동인전이었던 도시화 시각전의 포스터입니다. 이 작품은 강요배의 장례명상도입니다. 강요배는 1980년 현실과 발언의 동인이 되었고 주로 사회의 모순에 대해 발언하는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장례명상도는 실제 강요배의 부친 장례식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무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작품 위에는 도덕경의 한 글귀를 적어놓음으로써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쓰다 버리는 당대 현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오윤의 원귀도입니다. 오윤은 1979년 현실과 발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꾸준히 동인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민중미술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원기도는 긴 두루마리 천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양식으로 그려진 그림이지만 전시실의 공간 특성상 긴 작품을 반으로 나누어 위아래로 전시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은 캐리커처와 같은 군중들의 묘사나 말풍선으로 보아 일종의 만화로 그려진 셈이지만 내용은 현실풍자와 비판적인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해골의 병사와 사지가 잘린 군상의 모습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과 민중의 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코너를 돌면 제2부 광주자유미술인협회와 이 집단의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자유미술인협회는 1979년 광주에서 홍성담, 백은일, 최열, 박광수 등이 결성한 미술단체입니다. 이들은 1983년 시민미술학교를 개설하여 현장 지향적 미술운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자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실을 통해 판화나 만화 강좌 등을 열어 민중들의 미술 생산을 독려하였습니다. 이들 중 홍성담, 최열 같은 젊은 미술인들은 유신 정권 말기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그림에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서 극사실주의가 위세를 떨쳤던 것에 비해 이 지역에서는 표현주의가 강세를 보입니다. 광주자유미술인협회의 제2회 야외작품전 포스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홍성담의 대동세상입니다. 홍성담은 광주자유미술인협회를 결성하여 현실의 모순 속에서 소외된 민중의 삶과 신명, 시대의 문제의식과 역사의식을 옥판화로 형상화하였습니다. 대동세상은 계엄군을 몰아낸 5월의 해방공간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시민의 공동체적 즐거움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트럭을 타고 온 시민군에게 김밥을 나눠주는 아줌마, 딸 아이를 들어올리는 젊은 아저씨 등 피 맺힌 남성의 진실한 얼굴들을 눈부시게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시실에서 제3부 임술련과 4부 두렁을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구 바로 왼쪽 벽면에는 제3부 임술련의 결성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술련 98,992km는 1982년 중앙대학교 출신의 이종구, 박홍순, 전준엽, 황재영 등이 조직한 미술단체입니다. 이들은 현실과 발언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등장한 소집단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발언같이 일정한 주제하에 동인전을 개최하지 않고 회원 각자가 자유롭게 작품을 출품하는 형식을 유지하여 이들의 동인전에는 대체로 자신의 경험이나 현실 비판의식을 드러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임술련 전시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황재영의 식사 작품입니다. 황재영은 임술련 동인 중 가장 다양한 활동을 했던 작가이지만 그 지층에는 리얼리즘적 세계관이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식사는 소박하고 가난한 이들의 일상을 투박하고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조명과 색채 처리를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부 두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렁은 홍익대학교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활동한 미술단체입니다. 이들은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전통미술을 발굴하고 계승하여 대중적인 표현 방식을 개발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두렁은 민족미술의 공동학습, 공동벽화 제작, 판화달력 제작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두렁의 뜻은 논과 밭을 에워싼 작은 둔턱으로 이 명칭을 택한 이유는 민중들의 삶의 공동체 현장에서 함께하는 미술을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두렁 창립 전의 포스터이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이 두렁의 판화 달력입니다. 이 작품은 김봉준의 통일해원도입니다. 김봉준은 여러 후배들과 함께 1982년 두렁을 만들어 소통의 미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이 호흡하고 생활과 하나 되는 미술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바로 통일해원도의 주제, 스타일, 형식과 사람들의 시공간 사이에 소통하는 방식에서 그의 바람이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노동자의 힘든 현실을 만화 형식으로 표현하여 노동자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인 희망과 해방의 모습을 그려내었습니다. 전시실에서 나와 바로 마주 보이는 벽면을 보시면 민중미술의 의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80년대의 미술은 근대미술 성립 이후 한국미술의 전환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시기에 해당됩니다. 근대적 속성의 모더니즘을 수용하기에 급급했던 단계에서 비로소 미술이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민중미술은 미술의 현실 참여적인 면을 내세우고 서구적 리얼리즘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며 민족적이고 주체적인 미를 창조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현실 문제를 자신들의 과제로 보는 동시에 민중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과 행동 양식으로 미술을 대하며 사회운동과 현장적 요구에 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민족미술은 한국 미술사에서 정치운동과 미술운동의 결합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미술의 대중화와 대중과의 소통, 미술의 사회현실 참여라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시 기획을 하며 참고한 문헌들과 VR 전시의 링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